재테크 무엇 안재무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이제 화제가 되는 이슈들을 좀 빠르게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5G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업로드했던 콘텐츠를 우선 여기 혜미님이 또 잘 알고 계셔서 같이 좀 전달을 해드릴까 해요. 네. 5G요? 예, 사실 뭐 요새 이제 뭐 개통이 많으니까. 됐고, 근데 또 말이 많죠. 안 된다. 오지구요, 테헤란은 한국판에서도 안 잡힌다고. 네. 오지구요 지금 처음 들어봐. 아니 우리말로 오지 맞잖아요. 오지. 예, 5G. 오지구요, 지리구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5G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5G는 우선 5세대 이동 통신이죠. 제너레이션. 맞아요. 약자죠, 약자. 네, 모르겠고. 예, 그래서 1세대부터 좀 보면 1세대에서는 이제 음성 통화를 위주로 1세대 통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2세대 통신에는 음성과 이제 문자 발송까지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 사진 전송, 그리고 SNS를 이제 활성화되는 게 이제 3세대라고 보시면 되고 3G. 이제 네. 지금 4세대 이동통신 4G 우리 LTE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면서 좀 많이 발전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더 이제 한 단계 더 건너뛰어서 5G 시대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상용화를 뭐 선언을 하고 통신도 나오고 문제는 있지만 이제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세계 최초인 거죠, 저희가. 그렇죠. 우리나라 맞아요. 광고에서 많이 네. 봤어요. 예. 어쨌든 통신만큼은 뭐 뒤지지 않겠다는. 기습 공개하고 뭐 이렇더라고요. 눈치 보고 있다가 사실 제가 예전에 어떤 세미나에서 들었나 이런 내용 들었을 때 통신 회사들이 이미 그 다음 거 10년 뒤 것들 이미 다 완성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하고 있는데 너무 빨리 공개해버리면 이제 그 다음에도 가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동감해요. 네. 그런 일이 진짜 많은 거예요. 과학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맞아요.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것만큼 다 개발이 돼 있는데 그래요? 상용화될 때까지 엄청 오래 기다리더라고요. 예. 제가 뭐 그래서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영화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이 이미 다 거의 현실화가 되어 있는데 백투더퓨처 같은. 그 상용화를 늦추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렇죠. 네, 그런 건 모르겠고 이번 어벤져스 엔드게임.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좀 들었는데 그래서 뭐 눈치를 보다가 이번에도 갑자기 또 공개를 하고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좀 지금 말이 나오는 게 완벽하지 않은 네, 물론 여기서 시행착오가 생기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5G가 좀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우려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그 앞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네, 상용화가 좀 섣불리 된 것 같고 왜라는 용어가 많이 붙어요. 왜 그럼 굳이 이렇게 빠르게? 예, 왜 그랬는지에 저도 대해서 그거 궁금했어요. 이게 사실은 3G하고 4G 기억해 보면 그냥 약간 동영상을 좀 더 빠르게 뭐 다운로드 받거나 업로드하는 정도 수준 그런 거였다면 사실 지금 우리가 5G에 대한 제가 기술적인 기능이라는 건 잘 모르지만 요즘 뭐 동영상 정말 빠르게 다 보고 있잖아요. 스트리밍으로. 그렇죠. 근데 5G는 도대체 뭘 어떻게 이걸 활용하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번에 좀 콘텐츠를 보고 조사를 하면서 관심을 좀 갖게 되는데 저도 약간 좀 늦은 사람이거든요. 여기 열려도 아무도 없어. 저도 사실 좀 어려웠는데요. 네. 우선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용량의 한계가 이제 다 다다랐다고 해요. 왜냐하면 4G가 나오고 네트워크가 한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용량으로서 필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 개인적인 것보다는 어떤 산업에 대한 것들 뭐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그리고 우리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무래도 굉장히 산업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사용을 요하기 때문에 발전하지 않으면 이제 계속 도태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IT 강국 사실 내세울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중점을 좀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나라에서도 국가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사활을 걸고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새로운 산업들에 적용을 하다 보니 당연히 더 좋은
영역에 대한 주파수라든지 아니면 더 많은 용량을 사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을 넘어서 이제 5G 세대에 대한 5세대 5G 영역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우선 5G 같은 경우는 3가지 정도 키워드가 있다고 해요. 초고속, 초연결성. 그리고 근데 얘기 끊어서 죄송한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저희 예전에 도로 넓히던 때랑 비슷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진짜. 그 개념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뭐 편도 1차선짜리 이렇게 도로 깔다가 뭐 국도 좀 넓히고 그다음에 이제 경부속도로 뚫리니까 사실상 뭐 물류나 이런 운송이 엄청나게 발전하잖아요. 근데 지금 통신도 약간 그런 식으로 근데 약간 이제 이런 느낌도 많이 든 게 옛날 경부속도로 뚫릴 때 그 당시 반대를 많이 했는데 반대했던 이유가 자동차도 한 대 없는 나라가 무슨 도로를 이렇게 8차선 도로를 뚫고 이러느냐 쓸데없이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5G가 좀 성급한 거 아니냐는 시각도 그렇게 나오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도로랑 똑같이 연결 결국에는 차들이 많아지는데 도로가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처럼 정보량이 4차 산업은 대부분 이제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IoT 이런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공중에서 통신으로 연결을 하는 부분인데 정보량이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확 커질 사실 준비는 다 돼 있잖아요. IoT 다 기능 제공하고 있고 근데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이제 도로 같은 그런 통신선이 안 돼 있으니까 더 그거를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편하고 말고가 아니고 앞으로 도입돼야 되는 그런 4차 산업 기반의 그런 정보량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5G 통신망이 필요하다. 그런 공감대가 국민들이 조금 약간 반 정도만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기술은 있는데 그걸 이제 쓰려면 이게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고속, 그리고 초연결성, 그리고 초저지연 이렇게 3가지 키워드. 초자가 이렇게 많아요. 요새 뭐 초 빼면 그러니까 이렇게 키워드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4G 대비로 봤을 때는 뭐 속도, 초고속, 속도는 한 20배 이상. 20배 이상이에요? 엄청 큰. 뭐 5초인가요? 영화 봤는데 5초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용량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용량은 최대 10배에서 100배 정도. 야. 아니 사실은 저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저도 약간 늦은 사람인데 예전에는 뭐 이렇게 컴퓨터로 다운로드 영화 한 편 걸어놓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기다리는 약간 이런 여유, 음악 하나 듣고 근데 이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네. 그죠? 근데 그거는 언제 얘기야? 너무 옛날 진짜로 죄송합니다. 요새는 넷플릭스나 이제 이런 걸로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네. 다운을 일단 안 봤죠. 넷플릭스 빨리 갈아타야지. 저도 아직 다운로드 세대라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사물 인터넷이나 뭐 인공지능이나 이 기기에 연결하는 게 바로 원래는 뭐 1대1로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와이파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 대를 이용하거나 동시 사용자가 같은 공간에 많으면 끊기거나 굉장히 느려지잖아요. 맞아요. 지하철. 이제 이런 게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핸드폰이 느려지니까 연결해놨던 걸 끊어놓고 여기에 집중하고 이럴 게 아니고 다 연결해놓고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초연결이 되는 거고 초연결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저지연. 초저지연? 초저지연? 이거는 아까 속도에 대한 것들에 한데 뭐 지연 시간이 10분의 1로 단축이 된대요. 예를 들면은 실시간 스트리밍 이제 4G에서 했던 것처럼 실시간 스트리밍하는데 여기서 어디서 말을 했던 방송을 내가 송출을 받아서 여기서 보고 있으면 뭐 한 10초 이후에 내가 받았다. 예를 들어서 하면 그게 1초 후에 바로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떤 방송에 기존에 지연되던 시간보다 10분의 1로 단축된다. 그렇죠. 저희 가끔 이런 부분도 있어요. 뭐 전화하도 뭐 울려서 들리거나 어떻게 전달이 되면은 항상 좀 늦게 반응이 되거나 방송 볼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앵커가 질문을 하면 현장에 있는 기자는 맞아. 엉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볼 때 바로바로 연결을 할 수 있고 또 여기에서 뭐 AR, VR 같은 기능들이 더해지면 현장감 있게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마 서비스가 굉장히 발전하지 않을까. 이것도 사실 뭐 VR, AR 이거
다 상용화돼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산업에 접목시키기가 그리고 상용화돼가지고 굉장히 일반인들이 보편화돼서 많은 사용자들이 쓰기에 버거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용자들이 늘어날수록 용량에 대한 요구, 속도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는 5G 연결이 잘 안 돼요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산업화에서는 그걸 기반으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 지연은 핵심이 그거더라고요. 자율주행. 그 자율주행 명령이 반응 속도가 그러니까 자율주행 사실 명령이 좀만 늦어도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멈춰라고 했는데 이래서 뭐 한 1분 뒤 멈춰버리면 솔직히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즉답성을 가져야 되는데 비교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150km 속도 시속 150km로 가다가 스톱 뭐 브레이크 명령을 내렸을 때 1m 정도 후에 이게 전달이 됐었는데 5G로 넘어오면서 그럼 사고 나죠. 3cm로 단축이 됐대요. 엄청나게 많이 축소가 된 거기 뭐 10배가 넘게 축소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아무래도 더 이제 앞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위험도 덜해질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저도 왜 지연이 안 돼야 되나 그게 궁금했거든요. 솔직히 빠른다는 거는 약간 옵션이란 기분이 들잖아요. 이거 필수라기보다는 근데 여기서 설명이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자율주행차. 이게 필수가 돼야겠구나. 자율주행이 도입이 되려면 지연이 되면 안 되는구나. 거기서 느꼈어. 아니 그 얘기하니까 또 생각난 게 그 게임도 또 저지연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게임을 예전에 좋아했어가지고 그 예전에 게임도 스트리밍 시대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 해봤는데 예전에 두 분은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PC에다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게임을 시작하다 보니까 PC 사양이 좀 고사양이어야지 잘 돌아가잖아요. PC방 가는 이유도 대부분 이제 그런 이유였는데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게임도 스트리밍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데 안 깔고. 그러니까 그 초저지연과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 제 캐릭터가 그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이게 통신을 해가면서 네트워크를 이뤄가면서 뭔가 게임을 진행할 때 지연이 없이 너무 이제 빨리빨리 서로 응답이 되니까 그냥 스트리밍만으로만 서비스가 되는.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저희 리니지나 이런 팬들은 스트리밍으로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그 최근에 했던 현빈 나오는 아람브라 궁전에 무슨 뭐 트라인가 이번에 무슨 넥슨 게임인가 뭐 하나 선전 나오는 것 같은데 CF로 그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드라마가 현빈이 있어요? 나오는 드라마. 맞아. 드라마 보지 못했는데 맞아요. 게임을 배경으로 만든 드라마. 맞아요. 이게 색다른 도전이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이런 게 상용화가 되면은 그런 식으로 내가 현실인데 바로 옆에 유저들이랑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되면서 게임을 할 수 있고 소통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이제 각 산업마다 저희가 이제 물론 게임에 크게 이게 뭔가 접근성이 많이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나만 게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희한할 것 같아요. 뭔가 유저와 인간이 공존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드라마 몇 번 이게 지나가다 봤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지도 않았었고 분명히 이렇게 막 했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는데 나는 실제로 뭐 칼을 맞고 있고 총 맞고 막 이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제가 봤었는데 문제인가요? 제가 느끼기에 이상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또 더 현실성 있게 우리한테 일상 생활에서 다가올 수 있는 또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한 단계 도약하는 시인 것 같아요. 우리가 4차 산업이라고 계속 얘기했던 많은 부분들이 이 5G를 기반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현실화되고. 아까 그 진짜 고속도로 깔았던 표현이 굉장히 적합했던 것 같아요. 탁월했다. 역시. 이렇게 또 보너스로. 여기에 따라서 또 문제점들도 많이 아직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안 잡히는 거. 뉴스에서 나오더라고. 뭐 테헤란 한복판에서 여기가 제일 잘 터져야 되는 뭐 테헤란 한복판에서 했는데 그냥 4G 안 잡히고 5G 됐다가 4G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요금제는 더 비싼 걸 내는데 무슨 뭐 의미인지. 그렇네요. 뭐 이용자들은 화나겠네요. 기계 자체가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혜민님 같은 경우가 똑같이 뭐였죠? S10? 네, S10을 샀는데 단말기 바꿨죠. 4G 요금제를 저는 그냥 4G S10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기계가? 그러면? 네, 기계가 다른 거예요. 제가 이것도 이해가 좀 어렵더라고요. 똑같은 기계인데 어떤 거 5G고 어떤 거 4G를 쓴다고 해서 저는 이거 요금제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 통신 칩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면서 놀라웠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저는 이게 바뀌면 내가 그 요금제 선택하면 이 기계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아. 당연히 왜냐 이건 보이지 않는 게 통신망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송출되고 받는 그 자체가 다르다고 해서 그런 것들도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요금 같은 경우는 이게 엄청나게 이걸 그 고속도로 깔듯이 이걸 설비를 설치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금액들이 들어간다고 맞아. 해요. 기지국을 뭐 다 바꿔야 된다고 하던데 새로 설치를 해야 더 촘촘하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돈이 들어가서 요금이 많이 비쌀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나왔을 때 크게 차이가 없는 게 정부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해서 통신 비용을 많이 올리지 못하게끔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정책들을 써서 크게 차이는 없다고 해요. 네, 그리고 뭐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저도 지금 쓰고 우리 다 쓰고 있죠. 4G LTE 요금도 병행해서 간다고 하니까 사실 뭐 굳이 나는 5G까지 안 가도 돼라고 한다면 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서비스들을 우리가 이용하려면 그게 필요하겠지만 그게 굳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굳이 비싼 요금제를 쓰지 않아도 계속 이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큰 이거는 제가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아까 혜민님이랑 제가 얘기를 하면서 했었는데 그 기지국 설치하는 것들 그게 굉장히 더 촘촘해져야 된다고 해요. 네. 뭐 좀 넓은 이제 광대역으로 많이 썼으면 이게 더 빨라지고 더 촘촘하게 기지국이 설치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그 문제로 많이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을 내놔라. 전자파가 너무 심해지니까 가까워지니까 다 전자파에 쌓여서 살고 있죠 저희가. 그렇죠. 전자파가 닿아야 우리가 그 서비스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편해질수록 보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 자리만 해도 지금 마이크에 뭐 음향기기에 노트북에 다 전자파예요 진짜. 전자파가 어떻게 몸에 안 좋게 영향을 미치는 건지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 혹시 아세요?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아니 뭐 예전에 그 신문 기사에 가끔 해외 토픽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전자파 그 10년 추적 결과, 20년 추적 결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태아에 미치는 영향 혹은 또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거 추적해 보면 뭐 암 발생률이 몇 배 이상 됐다 막 이런 것들. 저도 전자파 좀 영향 미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송전탑 근처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 암 발생률 높고 하는 거 보면 그게 근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작용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안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정도. 그게 나중에 의사를 한번 초대. 의사도 잘 모르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누가 할까요? 그 전기 전문가 오시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은 해요. 뭐 세포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게 있나? 그런 게 저는 이제 예전에 이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지 마라. 남자들 뭐 안 좋다. 애기 못 그 얘기 많았죠. 그 얘기 많았어요. 지금도 사실은 좀 저도 헷갈려서 주머니에 넣으려다가 안주머니로 가고 뭐 이럴 때 있어요. 저는 웬만하면 주머니에 안 넣거든요. 그리고 머리맡에 두지 마라. 이런 그 안 좋아진다 해서 하고 그리고 애기들한테는 굉장히 다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는 거지. 저도 애기를 낳으니까 애기한테는 최대한 핸드폰 가까이 안 가려고 하고 멀리 하려고 하고 하는데 왠지 모르는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러면 안 좋을 거야. 그게 있죠. 아니 그 사실은 우리 늘상 쓰는 화학 제품들 뭐 샴푸니 뭐 이런 것들도 아주 미량 소량 쓸 때 문제가 안 되긴 하니까 일상생활에 쉽게 쓰는데 이게 매번 쓰다 보니까 그게 뭐 탈모를 일으킬 때도 있고 피부에 자극을 주면서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고 하는 것처럼 전자파도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갑자기 이게 건강에 대한 얘기로 빠졌네요. 아무튼 이게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고 뭐 서비스를 상용화된 서비스들을 또 준비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아무래도 그 다음 나올 서비스들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 그 지금 요즘에 또 뭐 아이언맨 같은 거 할 땐 다 이렇게 뭐 그렇지. 손으로만 맞아. 이렇게 쭉쭉 하면은 그게 뭐라고 해야 돼? 홀로그램처럼 해갖고 다 이게 되잖아요. 그런 걸 너무 해보고 싶어요. 죽기 전에 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우리 안민관 팀장님 아이언맨 되시는 걸로. 아니 손가락 튕기면 그게 이렇게 쫙 보여지고 이렇게.
아니 근데 그게 영화에서는 이제 약간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약간 그런 기능이 안 나오면 이상한 정도 당연해진 게 이런 이렇게 손가락 확대하는 게 그 영화 보셨어요?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아 맞아. 거기서부터 나왔고 거기서 나왔어요, 맞아. 거기 심지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홍채를 인식해서 그 사람 앞에만 그 사람만 보일 수 있는 홀로그램 광고를 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내 광고가 안 보이는 거지. 맞아, 내 홍채를 인식해서 내가 그러니까 여기에 등록된 내 정보를 바탕으로 얘가 좋아하는 거를 띄워주는 광고를요? 네, 마이너리티 스킵할 수 있나 그럼? 잘 모르겠지만 광고 크기는 동의 없이 뜨는 거 아니에요? 신동이 근데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되게 오래전 영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지금 봐도 되게 새롭더라고요. 진짜 재밌는 사실은 진짜 영화 공상과학 영화에 나왔던 거의 대부분의 어떤 컨텐츠에 담긴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걸 우리가 지금 경험하면서 살아보잖아요. 그 나이를 계속 먹어간다는 게 좀 슬프기도 하지만 아 진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이제 외계인만 쳐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영화에 나오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진짜 근데 우리가 저는 그건 궁금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기술이 구현되고 이런 거 뭐 시간이 되면 당연히 되겠지 싶은데 우리가 정말로 지구 밖을 나갈 수 있을까? 일반인들이. 그건 좀 궁금해요. 그 옛날에 그 영화 뭐죠? 그 브루스 윌리스 나오고 아마겟돈인가? 제오 원소인가? 제오 원소 그것도 있었죠. 제오 원소 주황머리 그 사람 나오는 그게 보면은 우주여행이 되게 일반적이어가지고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좀 근데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어디였죠? 그 테슬라였나요? 우주 왕복선 해놓은 거? 테슬라도 하고 있고 예약을 이미 받고 있고. 다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용이 뭐 당연히 비싸고 하겠지만 가능해지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고. 생전에 가볼 수 있을까요, 우리도? 뭐 한 1억이라도 생전에 그러니까 가는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가서 아직 정착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우주 궤도를 진입해서 우주선이 지나가는 그 정도 선에서 우주를 한번 바라보고 다시 돌아오는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우주인처럼 뭐 저기 달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주를 한번 바라보는 풍광 바라보는 식으로 그런 정도의 서비스가 지금 기획된 것 같더라고요. 그 우주 여행이구나 말 그대로. 우주 관광. 오히려 얘기가 나오니까 좀 재밌는 게 저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 지난번에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에서 그 샤를리즈 테론이라는 그 여배우가 악당으로 나왔던 몇 편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그 신의 눈? 신의 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신의 눈은 아니고 그 테러리스트인데 그 자율주행차를 해킹을 해요. 그게 신의 눈이에요. 그게 신의 눈이었나요? 그래서 거기서 액션씬 보니까 자율주행차가 계속 그 주인공들을 압박하고 결국에는 수많은 주행차들 다 해킹해가지고 뭐 건물에서 뛰어내리게 만들고 엄청난 액션씬이 벌어지잖아요. 야, 저런 일들이 진짜 앞으로 벌어질 수도 있겠다. 차를 해킹해가지고. 그 인공지능 자체가 인격이 생겨서 그 막 괴롭히는 게 그거 아닌가요? 무슨 샤이어 러버프 나왔던 영화인데 뭐 그러니까 인공지능 총 지구를 거의 영화 방송 고품격 영화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이그라이? 맞아 이그라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격이 생겨서 인공지능으로 계산을 딱 해보니까 인구가 없어지면 되는 거야. 이 지구가 괜찮아지려면. 그러니까 인구들이 약간 지구의 바퀴벌레 같은 존재라서 인류를 다 없애버리려고. 이그라이였나? 정확히 모르겠네. 이그라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주인공들이 막 겪는 일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인공지능의 명령에 따랐던 거예요. 이제 댓글에 막 그거 아니에요. 이그라이 아니에요. 아니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부족한 정보를 줘서. 사실 이거를 얘기하려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런 문제점들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은 계속 개선해 나갈 것 같고 그보다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이제 신문물들을 또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5G가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건 사실 제가 좀 흥미롭고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왜냐면 주식 투자를 할 때도 5G 뭐 관련주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하고 테마로 또 형성이 되고 이랬었는데 사실 그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니까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뭐 디테일한 내용들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뭐 내면적인 부분들이 있다. 산업적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슈로 흥미로운 영화를 돌아와 주시면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